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 새. 와우! 와우! 팬타스틱! 자, 제가 준비한 2악장 앨범으로 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장기화 얼굴들 해서 장기화 씨가 실제로 주식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노래도 다 주식과 연관돼 있다. 네. 풍문으로 들었어.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렇지. 뭐 이런 것들. 그런 노래들이 다 주식 노래라고 했는데 제가 주식하는 연예인을 한 명 더 발굴해냈습니다. 또... 제가 잡아내버렸어요. 제 레이더에 걸리면 얄짤 없습니다. 야. 그 연예인을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 전문가입니다. 보여주시죠. 요놈 잡아냈어 내가. 요놈. 노래가 표정 보이죠? 요 표정 지으면서 붉은색 푸른색 푸른색 할 때 슬퍼. 목소리가 푸른색. 그래, 붉은색 때는 좀 톤이 더 청아하더라. 붉은색 푸른색 3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단기 트레이딩? 코인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3초 만에 쫙쫙 떨어지거든요. 노란색 빛을 내는 거는 내 눈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란색은 이제 눈 감으니까 앞이 노란 거지. 거야. 아우 아찔하다. 이렇게 노란 거죠. 그래서 신호등, 이무진의 신호등은 주식 노래다.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코인이 아니라 요 증시에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요게 상해종합지수예요. 그래서 4월부터 7월까지의 지금 일봉을 제가 가져왔는데 일봉 보면 진짜 붉은색, 푸른색 쫙쫙쫙쫙 하루 음봉, 하루 양봉 하면서 쭉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하네. 네. 사실 요 4월부터 지금 뭐 7월 생각하면은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쫙쫙 떨어졌습니다. 진짜 쫙쫙 떨어졌어요. 특히나 이제 막 죽음의 6월, 죽음의 5월 해가지고 쫙쫙 떨어졌었는데 오히려 중국 증시는 4월 26일부터 지난달 말 6월 말까지 17% 오히려 나홀로 상승세. 쟤만 따로 놀더라고. 얘만 따로 놀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제 경기 부양책, 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뭐 이렇게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5G 인프라 이런 거에 막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서 기대감에 쫙쫙쫙쫙쫙 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경제방송하면 채팅창에 이제는 중국 증시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상당히 많았거든요. 막 오르니까? 네. 근데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에 투자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요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 일단 첫 번째로 중국 증시의 요 등락과 상승 우리나라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칩니까? 네, 사실은 중국 증시가 영향을 많이 끼쳐 왔었어요. 많이 끼쳐 왔었는데 최근에는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좀 깨져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깨져 버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 확진자가 확 증가하는 시기나 이럴 때 하고 중국의 확진자 시기하고 좀 차이가 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중국이랑 우리랑 소위 말해서 유동성이나 이런 걸 푸는 타이밍에 이런 것들도 조금 엇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지금은 좀 그 관계가 깨져 있다. 관계가 깨져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중국 시장을 뭔가 보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의주시해야 되는? 사실 그 중국 증시를 이제 저희가 주목한다기보다는 말씀해주신 그래서 중국이 상황이 2달 전만 해도 되게 나빴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강력한 부양책들을 펼치게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쪽의 매출이나 뭐 상황 이제 그 실제로 실물 경제가 어떤 영향을 빚을까. 반대로 저때 떨어질 때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해 공세를 굉장히 강하게 했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또 우리는 그러면 또 기업들이 2분기에는 중국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확인하기에는 좋은데 증시 그 자체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는 얻을 수 있는 거는 조금 요즘은 깨져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이에요. 증시랑 상관관계 말고 우리나라의 전체 뭐 수출의 한 23%, 25% 요게 이제 중국으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과 연관이 되어 있군요. 경제 상황이. 알겠습니다. 요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중국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타격을 받았던 게 요거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 요거 때문에 테슬라 공장 있는 거 문 닫는다 그러고 맞아. 살짝만 돌린다 그러고 뭐 다시 뭐 봉쇄 제로 코로나 그러면 제로 코로나 그 되냐고. 나 그거 너무 질려. 제로 콜라도 안 먹어.
비슷한 거 다 안 먹어 나는. 그거 뭐 말이 되냐고. 너무해. 심지어 제로 콜라도 조금의 소량의 그런 설탕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제로 코로나를 한다고?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래서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 요게 이제 조금 늘어나니까 봉쇄하고 요거 몇백 명 나오는데도 이렇게 막 봉쇄를 해버립니다. 네. 근데 요게 지금 7월 2일, 3일, 4일, 5일 그래프인데 다시 올라갔어요. 6월 말부터. 그래서 다시 요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니까 재봉쇄. 예, 마카오 쪽에 지금 봉쇄. 10개 도시. 네. 거기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0개 도시에서 실제로 이제 재봉쇄에 들어갔다. 더 이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요것도 우리 증시와 글로벌 증시 하락 쪽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까?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 저희가 조금 기준점을 저희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기준점. 그러니까 지금 조금 뭐 하나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데 네. 기준점을 잡으면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중국이란 나라 자체는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아마도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런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아마도 코로나 관련된 중국의 대책이지 않을까입니다. 뭐냐 하면 3월 말에 상해가 엄청나게 코로나가 늘어나서 봉쇄를 했을 때에 그 이후 중국이 네. 뭐 LPR도 내리고 강력한 부양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부가세 같은 것들도 인하 막 감면을 해줬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다시 6월 1일부터 리오프닝을 하고 좀 안정화가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 뭐 경제 지표가 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 제가 주목했던 것은 7월 초부터 다시 유동성을 이제는 조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풀어놨던 거를 좀 조이고 싶다. 그러니까 중국의 목표 자체는 좀 그 밍숭맹숭한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미지근한 거. 왜냐하면은 너무 뜨겁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면 갑자기 또 부채를 엄청 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부채 문제가 확 불거져요. 지금 안 그래도 부동산 난리인데.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이걸 또 냉각을 시키기에는 벌 주자고 다 냉각을 시켜버리면 네. 경제가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 좋다 싶으면 좀 풀고 그래서 좀 회복된다 싶으면 바로 좀 잠궈 가지고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 원래 뭐 분기나 반기 말에 또 돈을 좀 푸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때에 3천억 위안 이상의 자금을 단기 자금 시장에 주입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7월 초부터 바로 이거를 회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회수를 해도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보면 하루에 그래도 100억 위안씩은 넣어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저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7월 첫 거래일 날에 30억 위안만 딱 넣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작정하고 이제는 좋아지기 시작을 하니까는 금액을 줄여버리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뭐 몇 거래일 안 지났지만은 3천억 위안 중반 정도 되는 돈이 갑자기 또 회수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웃기죠. 지금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 정도에는 일단은 확진자가 제로를 하면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관리 가능하다 생각을 하니 그보다는 돈 푼 것부터 좀 일단은 좀 회수를 하자라는 거죠. 줬다 뺐다. 예, 비슷하게 느껴지실 게 그거예요. 코로나가 딱 시작을 하니까는 돈이 좀 풀었어요. 그러다가 상황이 나아졌죠. 2021년도에는. 네. 그러니까는 이거 부채 문제는 한 번은 좀 빼고 가야겠어 싶으니 갑자기 21년도 여름에 세 개의 레드라인이라 그래갖고서 부동산 관련 업체들이 준수해야 될 규정을 마련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못 지키면은 부동산 업체들은 빚내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부채를 못 내게 만듭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미달했던 헝다 이런 데서부터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렇게 해서 속속 문제가 나오니까는 그 업체들이 문제가 우리 생각보다 심각하네 다시 돈을 좀 푼 겁니다. 그렇게 하다 괜찮아지기 시작하니 다시 조금 또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네 이제 정말로 구조적으로 가는 거야라고 하시면 틀리실 거고 반대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네 그럼 망할 거야 라고 해도 지금은 틀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실수 많이 하던데 중국은 이런 일당 체제를 가지고 있으니 좋은 것 아니냐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은 이거는 중국이 일당 체제에 제가 볼 때는요 이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실수를 너무 큰 걸 한번 이미 일전에 했어요. 어떤 거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중국이 조금은 순진한 선택을 합니다. 세계 경제를 같이 살려야 되는구나. 미국도 저렇게 돈을 풀고 사실 그게 중국의 위기는 아니었잖아요. 미국이 서프라임 모기지가 부실해진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글로벌이 고통을 받을 때 중국도 경기가 확 꺾입니다. 안 좋아지니까 중국이 당시에 엄청난 돈을 풀어요. 갑자기 4조 위안을 풉니다. 4조? 예, 뭐 한 200원으로 치면
800조를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중국의 GDP가 5조 달러 정도예요. 지금 한 15조 달러인데. 그러니까 자기 GDP에서 10% 이상이 되는 돈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차화장 증시가 왔어요. 그 이후에. 네네. 한국 증시가 바로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경제가 바로 반등할 수 있었던 여건을 중국이 마련해 준 거예요. 맞아요. 화장품 미국은 QE하고 해주면서 또 우리한테 도움을 줬고요. 화장품 사주고 그때 뭐 마스크 다양하게 화장품 있었습니다. 다 예. 그냥 대량으로 사갔으니까. 거기다 뭐 가전하양이니 이구환신이니 해서 우리 전자 제품들도 좋았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4조 위안을 한꺼번에 풀고 나서 보니 사람들이 빚을 내야 되겠다는 심리가 너무 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GDP 대비해서요. 가계하고 기업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합산한 총부채 비율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2008년도에만 해도 중국이 미국보다 100%포인트가 낮았어요. 오. 근데 4조 위안 풀고 막 했잖아요. 네. 미국 많이 돈 돈 풀었던 걸로 기억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돈이 풀려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 그림자 금융위기 문제도 있고 하면서 2016년도 3분기에는 중국의 총부채 비율이 미국을 추월해버립니다. 추월해버려요? 100%포인트가 차이가 났는데. 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 번 잘못 딱 건드리면 이 심리가 불같이 일어나는구나. 왜냐하면 아직 중국은 대단한 성장 경제잖아요. 글로벌 상수 대비하면. 효과라 그러나요? 그거를? 승수 효과.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상수역. 예. 어제 맥주 한잔 했던데 또 떠올랐나 보네. 상수역에서 이제 봉구비염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헷갈렸네. 승수 효과. 아. 중국이 관리가 제대로 이게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네. 그냥 민간에서는 너무나도 네. 빚내 가지고 성장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그 다음부터 꺼낸 카드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거죠. 가다서다. 예, 연비가 안 예. 좋아. 네, 박재범 씨도 노래했잖아요. 네. 가다서다 마바사. 어쨌든 박재범 씨도 주식 많이 해요. 사업가니까. 가다서다 마바사 자차카타파. 어우 좋아요. 발성이 좋네. 그 친구.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중국이 이번에도 좀 이제 바닥에서 20% 올랐고, 근데 그 사이 글로벌 경제나 주식은 다들 엄청나게 빠졌고 안 좋아졌고 하면 굳이 본인들만 또 혼자 앞장서서 돈 풀게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제 생각엔 지금부터는 아마 글로벌하고 딱 발맞춰서 본인들이 딱 그 좀 타이트닝을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그때는 중국이 나름 좀 뭔가 내가 좀 나서야 되나? 이런 의식이 좀 있었나 보네요. 그때만 해도 미중 관계가 이렇지 않았고요. 네. 그때만 해도 좀 화합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지금은 먼저 나서지 않고 그냥 글로벌 그 분위기에 맞춰서 노무리할 것이다. 네. 오르면 누르고 예, 내리면 맞습니다. 올려서 그 정도의 적정한 수준. 뜻함. 네, 예, 그냥 나대지 않는 그 수준 정도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 최근 들어와 가지고서 중국 관련해 가지고서 각종 루머들이 돌고 있어요. 루머. 루머 뭐 있어요? 예.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돈을 훨씬 더 많이 풀 거다. 그런 게 외신에서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는 또 그런 이제 소문이 도는 것이 중국의 뭐 아주 대형 부동산 기업이 이제 회계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막 이렇게들 그러니까 극단적인 정보들이 많이 돌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절이 굉장히 수상한 시절이잖아요. 네. 그러니 아마 앞으로도 루머, 소위 말해 찌라시 이런 게 많이 돌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보실 때에 너무 과도한 것들은 좀 커트를 하고 보시는 게 근데 어떻게 보면 과도한 일들이 또 일어나는 시장이고 투심이 취약하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면 빨리 내가 액션을 취해야겠다는 그런 눈치 보기 장세가 심화되는 그런 시장이니까 그쵸. 오히려 더 빨리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딱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너무 신빙성 있고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렇게 무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정보 공개가 많이 되어 있는 미국 쪽의 것들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쪽의 부분은 좀 가려서 보심이 좋고 아까 전에 일당 독재나 뭐 그런 체제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중국에서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그거는 의도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고 정말로 상황이 안 좋은 거는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얘기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오히려 나중에 아무 뉴스 안 나올 때가 진짜 긴장해야 될 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네네.
요거를 말씀해 주신 거 그 대형 부동산 그룹 관련해서 사실 찌라시가 아예 없는 데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거에 20%에 80%의 양념을 쳐가지고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예전에 그 헝다그룹 그 부채가 너무 많아서 중국 정부가 일부러 뭐 파산시킬 것이다, 어쩔 것이다, 부도가 난다 이러면서 증시가 또 팍팍팍 떨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부도 나는 것이냐 막 이런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처럼 헝다그룹 계약 부채 현황 요게 이제 2021년 작년 9월 거거든요. 요런 거를 봐도 이게 그때 증시 떨어질 때랑 관심 있지 지나고 나면 얘네가 어떻게 했는지는 아예 관심이 없더라고요. 얘네 지금 다시 위기가 온다, 뭐 부채가 많다 이런 거는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사이에 몇몇 조치들이 내려지긴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 헝다가 가지고 있던 은행, 거기 지분은 뭐 이제 사실상 정부가 다 가져갔고, 네. 그 다음에는 만기를 계속해가지고서 그 이제 채권 채무 쪽에서 합의를 봐가지고서 조금씩 연장을 기간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헝다 그 개인 이제 최대 주주죠. 그 오너 쪽에서 뭐 사제 출연을 촉구를 해가지고 좀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워낙에나 이게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부동산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문제를 중국이 원하는 거는 버블이 생겼잖아요. 네. 그럼 터지는 게 아니라 살짝 밑에 이제 풍선으로 치면은 빼주는구나. 풀어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스팀 아웃이라고 표현을 해요. 바람 빼기. 스팀 아웃. 그러니까 터지면은 문제가 되니까는 스팀 아웃을 하다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네. 그럼 다시 잠궜다가 아니면 다시 살짝 넣어줬다가 그렇게 가는 단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뭔가 엄청난 그런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거냐? 또 그런 수준까지는 지금은 아니다.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매니저님이 보시기에 중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뭡니까? 그렇게 공산당이 쪼일 땐 쪼이고 풀 땐 풀고 적당하게 딱 건강한 수준으로 경기를 타격 젤 안 받는 수준으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간다고 하면 너무 다 괜찮아 보이는데 시나리오가 제일 큰 네네. 리스크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도 부채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부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게 잘 먹히는 걸로 보이지만 중국도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책을 쓰는 사람들은 늘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실수가 나타난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확 부각이 돼 버리겠죠. 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저성장 국가에 돈을 엄청 빌려줘가지고 그거 지금 그 글로벌 경제가 안 좋으면 그 돈을 못 받아서 그 타격도 굉장히 클 그렇지.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아프리카, 그리스 뭐 이런데. 네, 뭐 이제 그 특히나 중국에서 원벨트 원로드 정책을 펼치고 나면서 1대1로. 예. 더더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줬죠. 차관 많이 나가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거를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이죠. 나중에 그거를 전환해가지고서 뭐 항만 이용권을 다 뭐 99년짜리 가지고 온다든지. 인프라를 아예 그냥 자산 동결을 해가지고 가져가 버리더라고. 예. 다만 이제 그렇게 빌려갔는데 돈을 못 갚게 된 거잖아요. 네. 그 지경까지 간 거는 그 나라들이. 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보통 우리가 이거는 이제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그보다도 더 아직 개발 단계가 낮은 나라들이죠.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 경제에서는 낮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낮은 데더라도 소비를 원래는 해왔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망가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영향이 결국은 타고 글로벌 경제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도미노 효과처럼. 예. 중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1대1로 할 때 제가 2014년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 칭화대 가면은 흑인 학생들이 진짜 많았어요. 왜?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교류가 활발하니까 아프리카 인프라를 엄청 많이 지어줬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미래는 중국이다 해가지고 실제로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아프리카 친구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앨범 표지 2개. 정광훈 매니저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은 나 진짜 주식 투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항상 마이너스야. 그렇죠. 아니 근데 왜 저는 그런지 모르겠어. 확실하게 배우는 건 있어요. 그 경제 뉴스 헤드라인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거. 저는 그거에 요즘에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아니 100명을 물어봐도 아까 그 미국 고용 이런 거 얘기하면 좋지. 그렇지. 경기 침체 뭐 나발이고 마이너스 그 뭐 통계가 어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주는 분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뉴스를 볼 때는 헤드라인 보고 이게 아니라 바로 매콤해야 된다. 하면서 유튜브 켜서 86번가 치면 이제 거기 딱 나와 있어. 이미 나와 있어. 거기 안 나왔어 혹여나. 그러면은 바로 금난세 딱 금난세 하면 쳐가지고 여긴 딱. 나와 있어. 무조건 나와 있어. 그리고 굳이 경제 관심 없으셔도 광대들은 뭐 하고 사나 궁금하시면 금난세. 금난세. 근데 내가 금난세 그래서 나오나 검색을 해봤더니만 오류로 일부러 금난세 I로 검색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휘자분이. 실제로 금난세 선생님. 그리고 거기 떠 금난세 어이로 검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떠 눌러보면 그래도 이제 금난세 하나만 똑같아. 상관없어. 우리는 나오지도 않아. 프로메이커입니다. 프린세스 메이커 아니고 프로메이커입니다. 프로메이커. 우리가 항상 문제의 고질병이 이거야. 마무리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계속 마무리를 안 하고 네. Q&A 세션을 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모르겠으니까 변명을 지어냅니다. 네. 자, 오늘은 그냥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시죠.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어디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색다른 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